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이었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결국 옥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시베리아에 위치한 교도소에 수감됐었던 나발리의 비보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고 막 나가고 있는 푸틴이었지만 이 정도로 막 나갈 줄은 몰랐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당국은 나발리가 산책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누구도 믿지 않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시신 인도 요청도 거부하고 당시 촬영됐었던 CCTV 영상까지 삭제하며 철저한 은폐 공작에 들어갔죠. 독재자 푸틴에게 목숨을 걸고 맞섰던 나발리를 애도하는 물결이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푸틴을 비판하고 있는 이들은 나발리가 교도소에서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며 그 증거로 지난 1월 나발리가 심리를 진행하며 촬영됐던 영상을 언급했는데요. 당시 인터뷰에서 나발리는 교도소가 아침 저녁 식사를 형편없이 제공한다고 말하며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고작 10분에서 15분밖에 되지 않아 수감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특히 짧은 식사 시간 때문에 도시락을 마음 편하게 먹지도 못한다고 불만을 표했었는데요. 나발리는 교도소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도시락인데 이 도시락을 빨리 먹느라 혀를 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이 도시락은 그 도시락이 아니라 한국의 컵라면 도시락을 말하는 것이었죠.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며 국민라면으로 등극한 팔도의 컵라면 도시락이 러시아 교도소에서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나발리를 통해 공개된 것입니다. 사실 러시아에서 한국 라면이 국민라면으로 등극한 것은 하루 이틀 전의 일이 아닙니다. 90년대부터 한국 라면은 러시아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어왔었죠. 1990년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원들이 팔도 도시락을 대량으로 사가면서 러시아에 처음 발을 내딛었고 도시락의 유명세는 점차 러시아 전역으로 퍼지며 어느새 도시락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데러 수출 품목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이 러시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컵라면 용기가 사각형이었다는 점인데요. 광활한 국토를 기차를 통해 이동하는 일이 많은 러시아인들은 원형으로 된 기존 컵라면을 먹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노선이 고르지 않아 흔들림이 잦은 러시아 기차에서 기존 컵라면을 먹다가 엎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반면 밑바닥이 넓고 사각형의 형태를 띤 도시락은 흔들리는 배나 진동이 심한 러시아 기차에서도 쉽게 엎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칼칼한 맛이 러시아 전통 수프와 유사한 점까지 더해져 러시아의 대표 라면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반창고를 데일밴드라고 부르는 것처럼 현재 러시아에서 도시락은 컵라면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거치면서 도시락이 전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락의 러시아 매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팔도는 지난해에만 러시아에서 4,9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매출이 1,900억 원, 65%나 상승했습니다. 현재 비공식적인 집계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러시아 컵라면 시장 점유율에서 도시락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합니다. 해외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하나둘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도는 오히려 러시아 시장을 독점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물자가 부족해진 러시아에서 보관이 용이한 도시락 컵라면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이 팔도 매출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전쟁이 장기화되며 도시락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누가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된 지금 귀중한 전쟁 물자로서 도시락의 가치는 더 높아진 가운데 팔도는 도시락 가격을 인상해 마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선 팔도의 가격 인상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구 식품업계가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도가 유일한 공급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한다고 해도 러시아에서 어찌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팔도 도시락만큼이나 러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제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코파이인데요. 코리안 버거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에서 초코파이는 시골 마을 슈퍼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국민 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초콜릿과 마시멜로의 조합에 러시아인들이 푹 빠진 것입니다. 원래 초코파이가 러시아에 들어가기 전 러시아에서 마시멜로로 만든 제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푹신하고 달콤한 마시멜로의 존재를 몰랐던 러시아에서 초코파이의 상륙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던 것이죠. 초코와 마시멜로의 조합을 내세워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그 맛에 빠지게 만든 오리오는 러시아 진출에 공을 들여 공장 건설은 물론 수출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세웁니다. 초코만이 아니라 14가지 맛을 담은 다른 초코파이도 수출하기에 이르죠.
그 결과 2018년 649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던 오리온은 단 4년 만에 연매출 2,098억 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고열량을 제공할 식품이 부족했던 러시아에서 초코파이가 쉬운 대안이 되면서 그 인기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김 역시 러시아의 대표 수출품으로 러시아인들이 환장하고 먹을 만큼 인기 식재료라 할 수 있는데요. 전쟁 중에도 한국 김을 사 먹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 통계에 따르면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에서 2023년 기간에는 2018년도 김 수출량보다 50% 이상 수출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한국 제품이 없으면 러시아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한국 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이러한 한국 의존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으름장만 놓고 있는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세계의 무기고로 한국 정부가 막대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며 러시아는 한국 정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러시아가 한국의 경제와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협박하며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국이 얻을 것을 생각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155mm 포탄을 비롯한 무기를 계속해서 수출한다면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런 기세등등한 협박이 무색해지는 어이없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러시아에서 한국에서 농산물 수입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더 이상 에콰도르에서 바나나를 수입하지 않기로 한 결정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남미 에콰도르가 미국을 통해 구소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게 수출하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가 에콰도르에게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에 들어오는 바나나의 90%가 에콰도르 산일 정도로 에콰도르 바나나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품인데 이 바나나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무기 수출에 대한 보복이 더 이상 바나나를 사 먹지 않겠다는 거라니 조금은 우습게도 들리는데요. 에콰도르 역시 러시아의 조치에 콧방귀를 뀌며 어차피 러시아 산 무기들은 고철에 가까운 것이기에 우크라이나에게 주는 소련제 무기를 러시아 정부가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히려 러시아를 비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의 황당한 발표에 당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무역, 경제 보복하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품목을 수입하겠다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겉으로 센 척하기 위해 한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하나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에 벌어진 일 같은데요. 미국과 세계를 양분했던 소련 시절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한 러시아의 위상. 러시아가 자랑하는 군사 영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빨이 빠졌다고 하지만 호랑이는 여전히 호랑이로 소련의 유산을 이어받은 러시아 방사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지 못한 중동 국가들이 러시아제 무기를 애용했었죠. 가장 대표적인 무기 중 하나가 S-400인데요. 사거리 400km를 자랑하는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체계로 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전투기 및 폭격기를 공중 요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마스, IS, 탈레반 등 미사일까지 운용하는 각종 테러 단체에 시달리고 있는 중동 국가들은 신뢰성 높은 방공체계가 필요했지만 가장 신뢰도가 높은 미국제 방공미사일은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러시아의 S-400이 중동에서 크게 각광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 무기 전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S-400 역시 평가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S-400만 있으면 어떤 미사일 공격도 막을 수 있다고 자부했었는데요. 막상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실전에 돌입하자 S-400의 요격 실패 사례가 만천하에 공개되며 S-400을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생각하던 중동 국가들이 다른 미사일을 찾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중동 국가들의 눈에 들어온 것인데요. 불곰 사업으로 소련의 군사기술을 흡수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개발을 이어온 대한민국은 천궁이라는 국산 지대공 미사일을 중동 국가에 선보이며 사우디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에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 결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두 국가의 천궁2 방공체계를 수출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빈살만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사우디가 체결한 천궁2 10개 포대 수출 계약이 공개되며 최소 4조 원에서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러시아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는데요. 자신들이 기술을 가르쳐주기도 했고 한 수 뒤처진 국가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러시아를 물리치고 중동 무기 시장을 차지해버렸기 때문이죠. 푸틴 입장에서는 원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 러시아가 중동 국가를 상대로 계속해서 로비를 했다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무기 수출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 아닌 러시아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한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련 시절을 잊지 못하고 한국에 갑질을 하려던 러시아가 식품에 이어 방산까지 2번이나 한국의 물을 먹으며 비참해진 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를 파탄내고 러시아를 내리막길로 몰고 가더니 이제는 한국에 되지도 않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는 독재자 푸틴이 결국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